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거울 앞에 얼마나 오래 서 계셨나요? 아침마다 대충 아무 옷이나 걸치고 나가면서 어딘가 마음 한켠에 이런 생각이 스쳐간 적은 없으셨나요? 나도 한때는 저 사람처럼 반듯하게 차려입고 다녔는데 그 시절의 나는 어디로 갔을까? 어느새 옷장 속 좋은 옷들은 특별한 날을 기다리며 비닐 속에 잠들어 있고 정작 매일 손이 가는 건 가장 편한, 가장 낡은 것들 뿐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여기셨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다 보고 나면 그 생각이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동창의 자리를 떠올려 보세요. 같은 나이, 같은 시절을 살아온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 앞에서는 저도 모르게 등이 고추서지고 말 한마디에도 귀가 기울어집니다. 반면 어떤 사람 앞에서는 왠지 모르게 눈길이 피해지고 함께 있는 시간이 어색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명품 하나 걸치지 않았는데도 방 안에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달라지는 사람. 그 차이가 대체 어디서 오는 것인지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 비밀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나이 먹어서 이제 누구한테 잘 보일 일이 뭐가 있나 편한 게 최고지.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근본적인 오해가 시작됩니다. 옷차림은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 이 세상과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언어입니다. 말하자면 내가 나에게 보내는 메시지이자 세상을 향해 내가 먼저 건네는 인사입니다. 그리고 그 인사가 따뜻한지 무뚝뚝한지 정갈한지 흐트러졌는지에 따라 세상이 나에게 돌려주는 반응도 달라집니다. 심리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옷을 가리켜 침묵하는 의사소통이라고 불러왔습니다. 우리가 입을 열기도 전에 상대방은 우리의 옷차림에서 이미 수십 가지 정보를 읽어냅니다.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지금 이 자리를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 그리고 삶에 대한 태도가 어떠한가.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그 판단은 만남이 시작되는 순간 이미 내려집니다. 첫인상은 말이 아니라 모습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언어는 더욱 강력해집니다. 젊을 때는 외모 자체가 하나의 언어가 되어줍니다. 팽팽한 피부, 반짝이는 눈빛만으로도 많은 것을 전달할 수 있죠.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 그 언어는 점차 힘을 잃고 오직 선택으로 만들어진 것들, 즉 옷차림과 자세와 표정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중년 이후의 옷차림은 그래서 더 솔직합니다. 꾸밈이 아닌 삶의 태도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때문에 나이 들어 잘 차려입는 사람에게서는 젊음과는 또 다른 종류의 위험이 흘러나옵니다. 단추 하나를 제대로 잠그는 습관, 소매 끝에 청결을 지키는 그 사소한 태도 하나하나가 쌓여서 비로소 그 사람만의 품격이 되는 것입니다. 경기도 수원에서 30년째 작은 지물포를 운영해온 72살 박성만 씨가 있습니다. 박 씨는 65의 가게를 아들에게 넘기고 나서 한동안 무기력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매일 낡은 점퍼 차림으로 동네를 어슬렁거리고 아침에 일어나도 옷을 갈아입을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어차피 갈 데도 없는데 라는 생각이 늘 따라다녔죠. 오전 10시면 아파트 앞 벤치에 앉아 시간을 보내고 밥 먹고 낮잠 자고 저녁 뉴스를 보다가 잠드는 날들이 반복되었습니다. 은퇴 후의 무기력함이 옷차림의 무너짐과 함께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 친구의 권유로 지역 노인복지관의 목공예 수업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첫날 박 씨는 여느 때처럼 구겨진 추리닝 바지에 낡은 점퍼를 걸치고 갔습니다. 그런데 교실 안에서 만난 한 어르신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75이라 했는데 깔끔하게 다린 면바지에 단정한 셔츠를 입고
은빛 머리카락을 정갈하게 빗어넘긴 그 어르신은 앉아있는 자리 자체가 달랐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미 무언가를 하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 고요한 위엄이 박 씨의 가슴 한켠을 건드렸습니다. 그날 이후 박 씨에게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오랫동안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면바지를 꺼내 입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냥 어제의 그 어르신처럼 앉아있고 싶었다는 거죠.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옷을 갖춰 입고 나니 밥을 먹을 때도 허리가 펴지고 말할 때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아들이 처음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어딘가 달라 보여요. 박 씨는 그 말이 생애 가장 큰 칭찬처럼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옷 한 벌이 그의 하루 전체를 바꾼 것입니다. 옷 한 벌이 사람의 무게를 바꿉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다음 이야기에서 계속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잘 차려입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함께하는 상대방에 대한 가장 조용하고 깊은 배려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노년은 분명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자리에 지저분하게 입고 나가면 상대방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 말에 귀 기울이기보다 내 겉모습에 신경이 쓰이고 불편함 속에서 대화를 이어가야 합니다. 반면 단정하고 깔끔한 차림으로 나타나면 상대방은 편안한 마음으로 나라는 사람의 내면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옷차림이 배경이 되어 내 말 한마디, 내 표정 하나가 더 선명하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철학자 칸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신을 하나의 목적으로 대하고 결코 수단으로만 대하지 마라. 이 말은 단순히 자존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 자신을 존엄한 존재로 대하는 태도가 곧 타인을 존엄하게 대하는 출발점이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이 옷차림으로 표현될 때 그것은 동시에 상대방을 향한 예의가 됩니다. 자신을 정성껏 가꾸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의 철학적 실천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어지고 더 단단해지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옷차림에서부터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과하지 않아도 됩니다. 몸에 잘 맞고 깨끗하게 세탁되고 계절과 자리에 걸맞은 옷,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중용의 미덕이란 화려함과 남루함의 사이, 정확히 그 지점에 있습니다. 거기서 피어나는 품격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만들고 나의 삶의 경험을 듣고 싶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이 든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한 힘입니다. 젊음은 무기이지만 품격은 갑옷입니다. 그리고 그 갑옷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잘 입는다는 것이 단순한 외모 관리를 넘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지금부터 그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세상에는 무서운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은 내가 나를 대하는 방식 그대로 나를 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냉정하지만 동시에 희망적인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바뀌면 세상의 반응도 반드시 바뀌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크게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아침 단 하나의 습관만 바꿔보세요. 옷을 입기 전에 거울을 한 번 더 보는 것. 그것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스스로를 방치하는 사람, 아무렇게나 입고 구겨진 얼굴로 다니는 사람에게 세상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무도 나쁜 사람이 없어도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악의가 아닙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자신을 어떻게 여기는지를 직관적으로 읽어내고 그 신호에 맞춰 반응합니다.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서는 단정한 차림의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타인으로부터 더 신뢰받고 더 능력 있는 사람으로 평가받는다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확인됩니다.
그러니 타인에게 존중받고 싶다면 먼저 내가 나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옷깃을 세우고 신발 끝을 닫고 머리를 단정히 빗은 사람은 말 한마디 없이도 이미 하나의 경계를 긋습니다. 나는 나를 이만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니 당신도 나를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이 보이지 않는 선이 실제로 타인의 언어와 태도를 바꿉니다. 이것이 바로 나이 들수록 잘 차려입는 사람이 무서운 진짜 이유입니다. 그들은 옷을 통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자신의 자존감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말 한마디보다 단정하게 정돈된 옷깃 하나가 더 많은 것을 말해줄 때가 있습니다. 전라북도 전주에서 혼자 사는 69살 이정숙 씨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후 3년 동안 외출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에서는 늘 낡은 잠옷 차림이었고 가끔 마트라도 갈 때면 그냥 손에 잡히는 옷을 아무렇게나 걸치고 나갔습니다. 거울은 아예 보지 않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나를 꾸밀 이유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볼 용기가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어느 봄날 딸이 다녀간 후 거실 탁자 위에 메모 한 장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엄마 예쁘게 입고 싶지 않아요? 그 짧은 한 줄이 이정숙 씨의 가슴을 쿡 찔렀습니다. 예쁘게 입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과연 그게 맞는 생각이었을까? 그날 밤 이정숙 씨는 오랫동안 열지 않았던 옷장 문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안에는 남편이 생전에 유독 좋아했던 연한 하늘색 블라우스가 있었습니다. 한 번도 입지 않은 채 비닐에 쌓여 있던 옷이었습니다. 이정숙 씨는 조심스럽게 그 옷을 꺼내 입어보았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그런데 그 낯설미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 블라우스를 입고 처음으로 혼자 카페에 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데 옆 테이블에 낯선 아주머니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블라우스 색이 참 예쁘네요. 봄이 오신 것 같아요. 이정숙 씨는 그 말 한마디에 3년 만에 처음으로 소리내어 웃었다고 합니다. 옷 한 벌이 세상과 다시 연결되는 문을 열어준 것입니다. 그 문은 바깥이 아니라 이정숙 씨의 안에서 스스로에 대한 관심을 되살리는 순간에 열렸습니다. 그날 이후 이정숙 씨는 일주일에 2번 단정하게 차려입고 동네 산책을 나가는 것을 습관으로 만들었습니다. 거창한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서 오늘의 나를 조금 더 정성껏 대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세월이 가고 몸이 변하고 세상이 달라져도 오늘 아침 무엇을 입을 것인가 하는 그 선택만큼은 오롯이 내 것입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선택 안에 삶을 대하는 태도 전체가 담겨 있습니다. 옷 한 벌을 고르는 일이 곧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어디서 시작해야 할까요? 이제 남의 눈치를 보며 유행을 쫓던 시절은 지났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색, 나를 가장 나답게 만드는 실루엣, 입었을 때 자연스럽게 어깨가 펴지는 그 옷을 찾으세요. 유행은 돌고 돌지만 품격은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위해 입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전환이 이루어지는 순간 옷을 고르는 일이 더 이상 귀찮은 일이 아니라 하루를 시작하는 즐거운 의식이 됩니다. 먼저 옷장을 정직하게 들여다보세요. 2년, 3년 동안 한 번도 손이 가지 않은 옷은 과감하게 정리하세요. 옷장이 가벼워지면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아껴두었던 좋은 옷을 오늘 당장 꺼내 입으세요. 특별한 날을 기다리지 마세요. 오늘이 특별한 날입니다. 아껴두다가 결국 한 번도 입지 못하고 정리하게 되는 옷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입지 않으면 언제 입겠습니까? 오늘,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화려한 장신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깨끗하게 세탁된 옷감, 정갈하게 빗어넘긴 머리카락, 그리고 반듯하게 선 자세. 이 세 가지만 갖춰도 당신은 이미 달라 보입니다. 그 위에 다정한 미소 하나가 더해지면 당신이 걸어 들어가는 모든 자리의 공기가 달라집니다.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오직 자기 자신을 아끼는 사람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분위기입니다. 옷을 갖춰 입는 순간 걸음걸이가 달라집니다. 말의 품격이 살아납니다. 자신도 몰랐던 위험이 자연스럽게 배어 나옵니다. 그것은 꾸밈이 아니라 자기 존중의 표현이고 동시에 세상을 향한 성실한 태도입니다. 노년의 품격은 젊음을 흉내내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가장 아름답게 드러내는 데서 옵니다. 내가 나를 아끼는 그 마음이 몸에 배면 사람들은 말하지 않아도 느낍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압니다. 그것이 진짜 어른의 존재감입니다. 품격 있는 노년이란 주름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주름을 아름답게 감싸는 법을 아는 것입니다. 주름진 얼굴에 단정한 옷차림, 느리지만 반듯한 걸음, 그것이 진짜 어른의 모습입니다. 세월의 흔적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품위 있게 안고 살아가는 사람, 그 모습이 젊은 세대의 마음에 경외심을 심어주고 같은 세대에게는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남길 수 있는 가장 조용하고 품위 있는 유산일지 모릅니다. 스토아 철학의 거장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황제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매일 아침 자신을 가다듬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당신이 깨어있는 매 순간 당신은 당신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황제도 매일 아침 스스로를 다잡는 의식이 필요했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나이는 내가 매일 아침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오늘 아침 거울 앞에 선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오늘 하루 당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하루하루가 쌓여 당신이라는 사람의 품격이 완성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옷차림은 어떠셨나요? 혹은 주변에 나이가 들어갈수록 유독 빛이 나는 분이 있으신가요? 그분에게서 어떤 특별함을 느끼셨나요? 그 소중한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이 영상을 보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삶의 작은 품격 하나를 더해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현자철학당은 여러분의 찬란한 노년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오늘도 지혜로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